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들이 저에게 생기니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놀랍기도 하네요. 얼마 전까지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자책을 하다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위로를 받고 싶어서요. 저는 얼마 전까지 기혼이었고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일찍 포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과 만났을 때에는 이렇게 신사답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왜 아직까지 결혼을 못했을까 싶었는데 외적으로도 너무나 멀끔한 사람이었고 말이며 행동까지 모두 좋았거든요.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실례일지도 모르겠지만 수정 씨는 어떻게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수정 씨 예쁘시고 성격도 이렇게 좋으시고 집안도 괜찮고 수정 씨도 능력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만나달라고 아우성이었을 것 같은데 소개해주겠다고 했던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놀랐어요. 오늘 하도 주변에서 소개받아보라고 해서 나오긴 한 거지만 이렇게 좋으신 분을 만나게 될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아, 감사해요. 주한 씨야말로 어떻게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일찍 결혼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주한 씨도 잘생기셨고 성격도 이렇게 좋으시고 능력도 좋으신데 옆에서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연애도 많이 안 해보셨다고 하시고 딱 한 명 만나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야말로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못한 게 크죠. 보통은 상대방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저랑 진짜 잘 맞으시겠네요. 솔직히 저도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워낙 치열하게 살아서 그런가? 어른 되고 나서는 쭉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이를 낳아도 저보다 훨씬 고되고 힘든 생활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정도도 해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아직은 제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사실 저도 아이를 낳고 싶진 않아요. 어머, 정말요? 신기하네요. 그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았는데 주한 씨랑 정말 잘 통할 것 같아요. 그럼 집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는 집에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겠다고 말하니 정말 난리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면서 어찌나 결혼도 안 한 저한테 뭐라고 말들이 많은지. 엄마 아빠도 항상 자식 낳아봤자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이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 있죠? 그죠. 원래 부모님들 마음이 다 그러시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반대가 꽤 심했어요. 저희 집은 또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더 중요했는데 뭐 지금 와서 아이를 낳으라 마라 하시는 것도 너무 늦었죠 뭐. 제가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애가 성인이 되면 저는 60대가 될 텐데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 아이는 이제 거의 포기 상태예요. 남편은 저와 똑같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 밖에도 서로 가치관도 잘 통했고 말도 잘 통해 저희는 순식간에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남편이 어느 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꺼낸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수정 씨한테 얘기를 못한 게 있어서
나 20대 때 결혼 한 번 했었어. 25살, 정말 갓 사회인 돼서 그렇게 만난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정말 철이 없었지. 그냥 결혼식도 안 올리고 어린 마음에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야. 나중에서야 이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구나 뒤늦게 알았어. 그냥 그렇게 부부로서 살다가 1년도 못 살아서 헤어졌어. 미안해. 수정 씨한테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건데. 뭐? 결혼을 했었다고? 아니, 주한 씨,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면 어떡해? 결혼을 했었으면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야지. 이렇게 연애 시작하고 나서 밝히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결혼 생활이 짧고 아이가 없었다고 해도 그렇지. 나 정말 충격이야. 주한 씨가 그럼 전에 말했던 연애해본 여자 딱 한 명이 그 사람이라는 거야? 어,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나서 1년도 못 가 헤어지고 방황 많이 했어. 여자한테 미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던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 그때 이후로 연애는 못했어. 만나던 사람도 없었고 이건 진짜야. 그러다가 수정 씨 만나게 된 거고 거의 10년 전 얘기라서 수정 씨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연락하고 있지 않아. 그 여자도 나랑 헤어지고 나서 몇 년 후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다고 들었거든. 이젠 정말 아예 본 적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결혼했다는 소식은 너무 충격적인데. 왜 그걸 여태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처음에 말을 해줬으면 이렇게 충격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주변에서는 아무도 모르셔? 가족들만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당신 주변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인 거야? 소개해준 사람은 연애도 안 했다고 모르는 것 같던데? 우리 집에서만 알고 있어. 결혼한 것도 주변에서는 전혀 모르고 결혼식 자체도 안 올리고 그냥 무작정 살았던 거니까 내가 정말 철이 없었어. 그냥 좋은 감정으로 무턱대고 저질렀던 건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어. 그전에는 사실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정 씨한테 좋은 감정 생기고 나서는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었구나 느껴지더라고. 수정 씨가 정말 너무 좋아서 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 미안해. 사실 남편은 20대 때 결혼을 했었던 것이었고, 남편 말로는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혼인신고를 먼저 했는데, 그대로 얼렁뚱땅 같이 살게 되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도 못 가 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남남이 되었다고 말을 했죠. 남편의 말을 듣고는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 너무나 미안해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고, 남편은 그때 당시 서류 정리를 했던 것들을 모두 보여주면서 거짓이 아니라고 말을 했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의 진실된 말과 행동에 저는 다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날 때쯤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재촉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엄청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주한 씨, 나도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주한 씨랑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아직 만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1년도 사귀지 않았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결혼에 대해서 신중했던 이유도 좋은 사람과 오래 행복하기 위해서였잖아. 내가 주한 씨가 별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1년 4계절은 다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하는 거야.
수정 씨는 그래도 나랑 결혼할 거 아니었어? 그냥 나 혼자 착각해서 하는 말이었나? 그래도 나는 수정 씨랑 일찍 결혼하고 싶어. 나랑 마음도 잘 맞고 생각도 잘 맞잖아.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 지금껏 본 적이 없어. 우리는 이미 잘 맞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가 맞네 틀리네 하면서 싸울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맞아. 사실 주한 씨랑 하나부터 열까지 취향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서 매번 만날 때마다 놀라고 있는 것도 맞아. 그렇지만 결혼은 아무래도 양가 가족들도 생각을 해야 하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서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일 당장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주한 씨 이해하지?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만나고 있으니까 결혼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 수정 씨, 나는 내 생각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수정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지금껏 만나면서 한 번도 마음에 걸리거나 이상하다 생각한 적 없었어.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나이도 있고, 양가 부모님도 얼른 결혼하시길 원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줄 게 뭐가 있어? 1년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나는 수정 씨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은 정말 만날 때마다 항상 결혼 얘기를 꺼냈고 남편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결혼을 하기에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1년은 연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말을 하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부터 정말 수도 없이 결혼에 대해 얘기를 듣다 보니 결혼에 대한 결정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딱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양가 부모님도 모두 좋아하셨고 큰 반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집으로 남편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모는 저를 너무나 아껴주셨어요. 항상 몸은 괜찮은지 살펴주시면서 제 걱정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혹시라도 손주를 원하셔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저에게 임신에 대한 얘기는 일절 꺼내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런 모습에 저는 결혼을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매달 시댁에 방문해서 용돈도 따로 챙겨드리고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는 정말 반가워 하셨어요. 아이고, 수정아, 어떻게 오늘도 여기까지 왔어? 고생 많았다. 오기 전에 전화라도 해주지 그랬니? 너 좋아하는 고기라도 실컷 먹게 장 보고 올 걸 그랬네. 집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데. 아, 잠깐 기다려봐. 내가 나가가지고 소고기 좀 사와야 되겠다. 주한이는 이번에도 또 출장 갔니? 안 그래도 어제 출장 간다면서 나한테 전화 오더니만. 아유, 신혼인데 이렇게 출장이 많아서 어떻게 하니? 괜찮아요, 어머님. 심심할 때마다 여기 와서 어머님이랑 놀면 되는 거죠, 뭐. 어머님 그리고 뭐 사러 밖에 나가지 마시고 저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어머님 저번에 제가 여기 근처 맛있는 곳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가보자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거기 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남편도 내일 늦게 온다고 하고 오늘은 어머님이랑 저녁 먹으면서 이따가 가려고요. 집에서 편히 쉬지 그랬어. 평일에는 일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을 텐데 말이야. 주한이 잘해주니? 내가 낳은 아들이어도 주한이는 좀 까다로운 애야. 그렇지?
자기가 딱 정한 건 꼭 해야 하는 애라서 우리도 못 말린다니까. 청소도 봐봐라. 처음에 주한이 혼자서 독립했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딱 각 잡고 청소해 놓은 거 아직도 생각이 난다니까. 아직도 걔는 그러고 사니? 어머, 어머님, 그거 아셨어요? 저는 저만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주한 씨, 제 앞에서는 그런 거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대신 저만 몸이 편하죠. 어머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솔직히 저보다는 주한 씨가 집안일 더 잘하고 많이 해요. 주한 씨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게 편하다면서 저 대신에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집안일까지 잘하는 아들을 키우신 거예요? 아유, 우리 수정이가 이쁘게 봐주니까 그런 거지. 나는 우리 주한이 그럴 때마다 아유, 쟤는 이래서 장가를 못 가겠구나 싶더라니까. 어쨌든 오늘은 수정이도 왔으니까 맛있는 곳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나저나 주한이 출장 가면서 별 말은 안 하니? 어디로 간다든지 얼마나 걸린다든지 그런 말은 별로 안 해. 나한테도 잘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자주 가니까 나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은 출장이 정말 많은 직종이었는데 워낙 바쁘기도 하지만 회사 내에 남편만큼 실력 좋은 사람이 없다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출장을 가더라고요. 업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자주 나가니까 신혼도 제대로 못 즐기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시모까지 나서서 남편이 출장 가는 걸 궁금해 하실 정도로 남편은 정말 잦은 출장이 있었고 언젠가는 남편에게 잦은 출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저를 달래주면서 금방 나아질 거라고 말을 했죠. 여보, 솔직히 나 요즘 당신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축 처진다? 기분이 너무 좋다가도 당신이 출장 가야 한다고 하면 한 이틀은 못 보겠구나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축 처지는지 당신 알아? 근데 당신네 회사에는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출장을 너무 혼자서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우리 신혼인데 언제 마음 편히 손잡고 잡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좀 출장이 많지? 요새 업무가 늘어나서 그래. 회사에서 직원들 더 채용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입 직원들이라 업무가 서툴러서 말이야. 그래도 오래 다닌 내가 가야 회사 차원에서도 안심되고 그러니 나한테 자꾸 맡기는 모양이야. 그래도 이번에 열심히 하면 승진도 잘 될 거고 월급도 올려준다고 하니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나도 회사에 잘 얘기는 해볼게. 그래, 당신이 어쩌겠어. 회사에서 가라고 하는 걸. 그래도 일주일에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좀 너무하다 싶었어. 우리도 신혼인데. 하긴 회사에서 이것저것 다 사정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 결혼하기 전부터 출장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나중에 승진하게 되면 출장이 좀 줄어들까? 아마 그러겠지. 내가 그만큼 유능하니까 회사에서는 나를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거래처가 워낙 많아야지. 어쨌든 몇 년만 더 고생해서 자리 잘 잡으면 출장 안 다녀도 되니까 조금만 참아줘. 알았지? 그래도 내가 출장 다녀오고 나서 당신이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잖아. 회식도 잘 안 가고 출장 빼고는 칼퇴하고 그거면 딱 좋은 거 아니야?
그래, 뭐, 하긴. 주변에서는 출장은 안 가도 출장 간 것처럼 새벽까지 술자리 하다가 오는 남편들도 많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배부른 소리 했다. 그렇지? 피곤하다고 치면 당신이 제일 피곤할 텐데 말이야. 불편하게 출장 가서 집도 아닌 곳에서 잠자야 하고, 생각해보니 당신도 피곤하겠네.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 내가 보양식으로 거하게 차려줄게. 결혼을 하기 전에도 남편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출장을 가곤 했어요. 그나마 연애를 할 때는 1, 2주에 한 번씩만 나갔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전보다 훨씬 더 바빠져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장을 가더라고요. 바쁜 남편이었지만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했었고 출장을 갔다 오고 난 후에는 남편은 저에게 더 다정하게 잘해주었어요. 평소에는 직장에서도 칼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오고서는 저녁도 차려주고 오붓하게 보냈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 애틋한 시간들이 많아졌고 아이에 대한 생각이 커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또한 요즘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하길래 서로 진짜 잘 통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임신을 계획하고 수월하게 임신까지 성공하게 되었답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특히나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했던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아이를 출산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며 새 집까지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세상에, 사실 우리 딸이 평생 아이는 안 낳겠다고 하길래 결혼한다는 소식도 놀라웠는데 임신이라니. 세상에, 내가 할머니가 되는 거니? 눈물이 다 난다 정말. 정말 집안 경사다, 경사야. 이서방,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일도 바빴을 텐데 우리 딸 잘 챙겨주고 내가 정말 고마워.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 솔직히 사돈댁에서 아이 안 낳는다고 하면 서운해하시겠지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도 사돈댁에서 다 이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내가 아직도 감사한 마음이야. 이렇게 임신했다고 하니 사돈께서도 정말 좋아하시지? 네, 어머니께서 정말 많이 기뻐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 둘 다 결혼하기 전부터 애는 안 낳을 거라고 했던 터라 기대를 전혀 안 하셨거든요. 이렇게 좋아하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같이 지내다 보니 서로 닮은 아이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상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책임감이 더 생기고 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자식이 있다는 게 그런 거야. 사는데 책임감도 생기고 사는 의미도 생기는 거지. 어쨌든 축하하네, 이서방. 우리 딸 출산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챙길 테니까. 이서방 출장도 많고 일도 바쁜데 솔직히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주기도 힘들잖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 출산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참, 그리고 수정 아빠가 손주 태어나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라고 해서 말인데 우리가 내년에 임대하고 있던 집이 비는데 거기가 좀 평수가 넓어서 그쪽으로 이사 가는 건 어때? 지금 집보다 회사에서는 조금 멀긴 한데 그래도 집이 넓으면 아이 키우는데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야. 아, 장모님,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야 너무 감사하죠. 안 그래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방이 2개라서 아이 태어나면 짐이며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는 진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집을 새로 구해봐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 저는 걱정이 없어요. 그래, 이서방은 열심히 일하고 있어. 다른 건 걱정하지 말고. 우리 딸이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긴장되네. 그렇게 아이는 안 낳겠다고 했던 애가 결혼하더니 이렇게 달라지니 나는 이서방 덕분이라고 생각해. 진정에서는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이사를 갈 집도 알아봐 주셨고, 산후조리원 비용이며 출산 전까지 집안일을 해주실 도우미 비용까지 모두 다 주셨어요. 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신 소식에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렇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막달이 다가오면서 남편의 행적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업무용으로 핸드폰을 2개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핸드폰 하나를 두고 출근을 했더라고요. 가지러 오겠다는 남편의 말에 챙겨두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보내온 메시지 알림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남편과 무척이나 친한 듯 이번 주는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거래처에게만 알려주는 번호라서 이렇게 반말로 연락 올 사람이 있을까 싶어 나중에 물어보게 되었죠. 아, 오늘 당신 핸드폰 가지러 오기 전에 누가 메시지 보내왔는데 내가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알림이 떠서 보게 되었거든? 근데 이번 주에는 언제 올 거냐면서 반말로 메시지 왔던데. 근데 당신 저 핸드폰에서는 거의 거래처밖에 연락처가 없지 않아? 개인적으로도 저 번호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궁금해서 열어볼까 하다가 그건 좀 그래서 그냥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아침에 연락 온 거? 거기는 나 처음에 직장 다닐 때부터 거래처였던 곳 직원이야. 거기도 나랑 회사에 비슷한 시기에 입사를 했는데 그래서 거의 입사 동기나 다름없어. 나는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거고 그쪽은 거기 회사에서 근무한 거고 나이도 똑같고 하길래 말 텄지. 이제 거의 15년은 됐잖아. 거래 트고 나서 지금까지 쭉 거래해 오다 보니 친해졌어. 아마 이번 주에 간다고 내가 연락했었는데 정확히 말 안 해서 다시 연락 왔나 봐. 그래?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장된 이름이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조금 깜짝 놀랐어. 내가 모르는 당신 친구가 있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싶어가지고 당신 여사친도 없다면서 얘기했었잖아. 여자 이름의 프로필도 여자 사진이어가지고 궁금해했어. 에이, 거긴 애 엄마야. 그냥 거래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칠 일이 많으니까 친해지면서 말도 놓은 거고 솔직히 거래 얘기 말고는 하는 말은 별로 없어. 이번에 당신 임신했다고 하니까 아이 어릴 적에 썼던 물건들 중에 괜찮은 거 물려줄까 물어보더라고. 당신 괜찮으면 이번에 출장 갔다 오면서 한번 받아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가보고 내가 한번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올게. 남편은 거래처에서 친해진 여사원이 있다면서 말을 했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거래처 사원과 마주친 일이 많은지 출장을 갔다 오고 난 후에 아이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날이 많아졌죠. 그날으로 남편의 행적이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아까 전까지는 업무용 핸드폰에 왔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던 일이 종종 생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전 남편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유독 그 거래처 직원이 있는 곳으로
출장을 자주 갔고, 업무상 간다곤 했지만 이후에 아이 물품을 핑계로 따로 밥을 같이 먹는 일도 생겼죠. 그렇지만 만삭이 다가오면서 남편에 대해서 계속 의심할 수는 없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던 시기, 갑자기 남편은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갔다 와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갑작스런 출장이라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만삭이라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번 달이 출산일인데 출장을 간다고 할 수가 있어? 회사에 말이라도 해봤어? 그래도 아이 출산일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동안 당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장 갔다 왔었잖아. 지금껏 회사에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이번만 좀 국내 출장으로 돌려주면 안 되냐고 하면 안 돼? 아무리 일이라도 너무 서운해서 그래. 나도 말해봤지. 근데 이번에 미국 거래처에서 거래가 꼭 돼야 하는 건이라서. 그래서 그래. 회사에서도 중요한 거라서 나한테 맡기는 거라 나도 무작정 거절할 수는 없었어. 이번에 내가 일 빨리 마무리해서 올게. 그래도 아직 3주는 여유 있잖아. 병원에서도 일찍 나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고. 출장도 3주 정도 잡힌 거니까 그 전에 돌아올 수 있으면 돌아올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나도 이해는 하지만, 알겠어. 내가 어떻게든 예정일까지 잘 버텨볼게. 아이가 나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빨리 올 수 있으면 당신이 좀 노력해서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우리 아이인데 아빠가 곁에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알았지? 그럼 나도 너무 신경 쓰인다. 장모님께 내가 부탁해 볼게. 출장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같이 와 계시면 안 되냐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회사에서도 출장 줄여준다고 하시고 승진도 꼭 해주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자꾸 그렇게 우울해하고 걱정하면 아이한테도 안 좋대.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갖고 있어. 남편은 갑작스럽게 출장을 떠나게 되었고, 업무상 가야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보내줄 수밖에 없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출장을 간 남편이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바로 남편이 서울역 기차 부근의 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남편이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면서 보이스피싱일까 생각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와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삭의 몸으로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딱 병원 입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는데 바로 시모였어요. 어머, 수정아. 아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안 그래도 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다고 해서 내가 놀랐어. 너도 놀랐지? 내가 아까 가서 봤는데 심한 건 아니더라고. 그래도 이제 아기도 나올 때가 됐고 괜한 건 안 보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주한이 옆에 있을 테니까 무리하지 말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하고 다 얘기해 줄게. 어머님, 지금 미국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요? 거기다가 뜬금없이 서울역에서 나타날 건 뭐예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출장 갔다는 사람이 왜 한국에 아직까지 있냐고요? 안 그래도 저 남편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저 남편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저 남편 보러 갔다 올게요. 저 말리지 마세요. 아유, 괜찮다니까.
내가 아까 봤어. 아들도 괜찮고 어쨌든 가서 봐도 네가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했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 있겠니? 쟤도 지금 당장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너한테 설명도 못 할 거고 그래서 나보고 오라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면 가서 설명해 줄 거야. 아가, 괜찮다니 몸 생각해 올라가거라. 제 팔을 붙잡고 몸을 생각해 집으로 가라는 시모를 보니 더 남편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시모를 뿌리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니 남편이 누워있는 베드에는 웬 여자와 아이가 같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랐고, 저도 그 여자를 보고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친하게 지낸다던 거래처 직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더욱 놀랐던 건 바로 곁에 있던 아이가 하던 말이었어요. 아이는 남편을 향해서 아빠 누구냐며 말을 했는데 전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외도를 한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사실을 시모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고 저는 시모와 남편의 뺨을 치고선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까지 밖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빠라니. 지금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고. 그리고 미국에 출장 간다던 사람이 어떻게 서울역에서 사고가 날 수가 있어? 지금 당장 설명해. 저 여자는 뭐고 저 아이는 뭔지.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게 있는 거야? 지금 얘기 안 하면 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각오해. 여보, 진정해. 사실은 여기 내 전 부인이야. 여기는 내 아들이고. 사실 나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았어.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말하지도 못했어. 내가 사실대로 말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근데 당신한테 언젠가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어. 그래서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당신 그래서 그렇게 출장 다니면서 일하는데도 벌어오는 돈은 사무직 월급만큼도 안 했던 거야? 내가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 내가 아는 지인들도 당신이랑 비슷한 일 하는데도 당신보다 몇 배는 더 버는데 당신은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이 고작 200만 원밖에 안 됐잖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출장 나가면서 벌어오는 돈이 그렇게 적었던 거 자식이 있어서였어? 내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무튼 미안해. 일단은 여보,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애도 있는데 이렇게 화내지 마. 애가 듣잖아. 일단은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솔직하게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 10년 차였고 1년도 못 가 이혼했던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늦게 해서 이혼을 하기 1년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이미 아이를 낳아서 아이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고 엄마 밑으로 등록이 된 상황이었죠. 남편은 투자를 잘못해서 채무가 늘어났고 그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이었어요. 사이가 나빠져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당연히 두 사람은 계속 만남을 갖고 있었던 거였죠. 주변에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도 제가 부잣집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뭔가 콩고물이 떨어진다면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받아 본처 자식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출장이라고 말했던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전처와 아들을 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고, 같이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저에게 미국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 사고 때문에 밝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었고, 전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저를 말렸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여보, 왜 이래? 우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 솔직히 전초랑 아들은 그냥 책임감으로 함께하는 사이일 뿐이야. 내가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아들을 보지 않으면 나한테도 좋지 않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이건 진실이라고. 당신이랑 어떻게 헤어져? 뱃속의 아기는 어떡할 건데?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헛소리 작작해. 당신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했다면 지금 이 꼴은 나지 않았겠지.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니까 이럴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당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쓰레기고 똥이야.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지금껏 결혼 기간 내내 출장이라고 거짓말 치면서 자기 자식이며 전처 만나러 다녔었으면서. 그건 미안해. 그렇지만 나 마음 준 적은 없었어. 그냥 전초고 아들도 있으니까 만났던 것 뿐이지. 내 마음은 오로지 당신한테만 있었다고. 제발 믿어줘.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당신도 엄마가 잘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했잖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냥 단지 전과 똑같이 지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당신은 지금 지내던 그대로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된다고. 와, 진짜 쓰레기가 여기 있었네.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지금 당신이 한 짓이 쓰레기 짓인데 역시나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당장 사라져. 내가 당신 고소할 거야. 나를 이렇게 속여왔던 거 내가 다 위자료 청구할 거라고. 당신 전부인이고 당신 어머니고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과 전부인 시모에게까지 모두 위자료 청구를 했고, 그간 저를 기만하고 세 사람은 여러 번 만나왔더라고요. 시모는 자신의 첫 손주가 애틋했고 전부인은 남편과 애틋했죠. 세 사람은 그렇게 저를 속이고 만나왔는데 그 사실을 알고선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위자료를 청구해 모두 승소하였고 남편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소장을 회사로 보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도 이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간 연차를 계속 쓰면서 출장이라고 저에게 속여왔던 것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쫓겨난 남편은 다시 전부인에게 돌아간 듯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선 전 속이 쓰렸지만 얼마 안 지나 들려온 소식으로는 전부인과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부인은 사치가 심해서 빚에 허덕이는 상태였고 술 남용이 심해서 입원까지 해야 하는 지경이라 서로를 탓하며 서로에게 늪을 열어주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남편과 이혼할 당시 저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릴 적부터 멋모르고 사랑만 받았던 저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인생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사이에 출산도 했고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 청구도 진행을 했는데 아마 저 남편은 양쪽으로 양육비를 부담하느라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생을 하겠죠. 이렇게 털어놓게 되니 마음이라도 후련하네요. 앞으로는 아이와 제 인생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친정엄마 일주기를 보낸 40대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셔서 부모님 두 분께선 4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부모가 되셨어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엄마마저 이렇게 떠나고 나니 그동안 못했던 일들만 생각이 나네요. 엄마는 제가 태어난 남은 생을 너무나 행복하게 보냈다고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큰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한답니다. 부모님께 했던 가장 큰 불효는 바로 결혼이었어요. 남편은 저와는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늦게 낳은 늦둥이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이 성인이 되자마자 낳았고 동생들도 5명이나 있었죠. 연애를 할 땐 서로 가정환경에 대해 얘기를 나눌 때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와, 현수 씨는 집에 가면 진짜 북적북적 화목하겠어. 솔직히 우리 집은 친척들도 별로 없고 부모님이랑 나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도 적막할 때가 많거든. 엄마 아빠도 그게 제일 후회가 되신다더라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한 명만 더 낳을 걸 하고. 어찌되었든 가족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행복한 일도 많을 것 같아. 현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하나만 낳고 잘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해. 유진이는 혼자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나는 늘 동생들 챙기는 게 힘들었거든. 부모님은 일하느라 너무 바쁘시고 애들은 어리고 저녁 늦게까지 집에 안 오시니 내가 다 일일이 챙겨야 했어. 지금이야 애들 다 컸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동생 5명이라고 말했나? 그니까 현수 씨네는 엄청 대가족이네. 지난번에 여동생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와, 결혼하고서 아이까지 나오면 한 번 몰 때마다 진짜 사람들 북적이겠다. 나는 그게 부럽다는 거지. 우리 집은 명절이나 이럴 때도 나 혼자만 있잖아. 현수 씨는 저번에 어버이날 때 가족들 다 모이니까 조카들까지 해서 20명 넘는다면서. 정말 화기애애하고 즐거울 것 같아. 그것도 뭐 몇 번이지 뭐. 애 어차피 유진이 너도 나랑 결혼하면 다 겪을 일이잖아. 나는 얼른 너랑 결혼하고 싶어. 어쩌다 보니 우리 집 첫째인 내가 제일 나중에 장가가게 되었지만 나도 동생들 결혼하고서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면 진짜 부럽거든. 어릴 적에는 좀 힘들고 귀찮았는데 유진이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 가족들 많은 것도 괜찮은 것 같네. 남편네 집은 여유로운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벌이가 넉넉한 편이 아니었었죠. 남편이 결혼할 당시에도 월세를 내면서 살았던 시댁이었을 정도로 여유롭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집은 아버지가 예전부터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죠. 나 내년에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출퇴근할까? 이번 달 월급도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네. 언제쯤이면 여유를 찾을까? 실은 이번에 부모님 집도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해서 지출이 좀 컸어. 아무래도 월세랑 이런 거 좀 아껴야 할 것 같아. 내년에는 본가에서 출퇴근하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자주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어? 현수 씨야말로 괜찮겠어? 우리 보는 거야 주말에 쉴 때 보면 된다지만 현수 씨 본가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면 기본 3시간은 걸리잖아.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나저나 현수 씨도 걱정이겠다. 저번에 부모님 댁 이사 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했잖아. 그래도 동생들 다 결혼했으니 좀 괜찮아진 거 아니야? 어떻게 현수 씨 부담이 전보다 더 커진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자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제는 좀 편해지겠지. 부모님 월세 내주던 거 다시 부모님이 내시기로 했어. 대신 용돈 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장가 가기 전까지만 받겠다고 하시던데. 아버지도 다시 일 시작하셨고 괜찮아지시겠지. 연애할 때 남편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꿋꿋하게 일을 하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하면서 데이트를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남편이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금전적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버렸죠. 다행히 결혼을 고민할 때쯤 시부는 다시 일을 시작하셨고 시모도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꾸리셨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죠. 사실 가난한 집 장남이라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자격지심도 없는 것 같았어요. 생일날 집에서 제 차를 바꿔주신 날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행동이 좋았어요. 우와, 유진이 진짜 기분 좋겠다. 어떻게 생일이라고 이렇게 좋은 차로 바꿔주셔? 정말 대단하다. 난 유진이 부모님이 너한테 해주시는 걸 들을 때마다 이게 부모가 해주는 거구나. 새삼 놀라게 되는 것 같아. 나도 진짜 노력해서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멋지게 생일 선물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될 거야. 정말 축하해. 유진아, 내가 다음에는 제일 좋은 선물을 해줄게. 고마워. 현수 씨가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니까 더 기쁜 것 같아. 사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내가 집에서 뭐라도 선물 받았다고 하면 사치한다는 둥, 자기한테 자랑하는 거냐는 둥, 자격지심 부리는 남자들만 있었거든. 현수 씨처럼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야. 난 현수 씨가 준 선물이 더 고마워. 내가 꼭 필요하다는 거 현수 씨가 사준 거잖아. 어떻게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 에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래도 유진이 네가 꼭 필요하다는 게 내가 딱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다음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내가 떳떳하게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워볼게. 그나저나 이런 걸로 자격지심 부리다니. 부모가 자식한테 뭔들 못해주겠어. 이런 건 부모님 사랑 듬뿍 받는구나 생각하고 좋아해야지. 남편은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건 아니었지만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늘 절 배려하고 생각해줬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남편을 만날 때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1년을 채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결혼을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아이에게도 정말 좋은 남편, 아빠가 될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 생각이 확신에 차게 되었던 계기는 바로 저희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부모님과 밖에 외식을 하러 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근처에 있다면 잠깐 인사를 하러 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진이 만나고 있는 강현수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인사드릴 수 있었네요. 이건 여기 오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차 파는 곳이 있더라고요. 식사하시고 댁으로 바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가셔서 푹 주무실 수 있게 따뜻한 차 티백 준비해 봤어요. 어머, 자상해라.
우리 유진이가 안 그래도 만나는 남자친구가 너무 괜찮다면서 늘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자상하게 선물까지 챙겨오고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 거래처 회사 직원이라고 하던데 일은 힘들지 않아요? 오늘도 회사 회식 때문에 근처에 와 있는 거라고 해서 아유, 이렇게 와 있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네요. 아, 괜찮습니다. 잠깐 시간이 나서 들렸어요. 그래도 근처에 계시는데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 회사 덕분에 유진이도 만날 수 있었죠. 거래처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유진이를 감히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걸 저는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처음 보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었고 30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좋은 사람 같아 보인다면서 칭찬하셨어요. 오래도록 회사를 운영하셨던 아빠도 남편을 보고서는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는 남편과 결혼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남편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단지 일부분일 뿐이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저희를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 상황도 그렇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뵙고 온 뒤로 적극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사실 나도 지금 결혼할 상황이 아닌 거 알아. 우리 집 넉넉한 편도 아니고 작년에 동생도 결혼했으니 집에서는 더 이상 도와줄 여력도 없을 테고 내 힘으로 결혼 준비해야 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꼭 결혼을 한다면 너랑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적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는 서로 진지하게 생각을 할 때도 됐잖아. 유진이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현수 씨, 근데 나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 사실 아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엄마도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겨를도 없으시고.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아. 현수 씨 집 상황 때문에 결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단지 지금 우리 아빠가 많이 편찮으시니까 조금 나아지시면 그때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더 지금 해야지. 사실은 그때 유진이 부모님 만나 뵙고 나서 얼른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게 바로 보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때 유진이 네가 말했잖아. 아버님이 유진이 결혼하는 건 꼭 보고 가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우리가 그 소원 들어드리자. 이것저것 다 갖추고서 준비하지 말고 정말 양가 부모님 모시고 결혼식만이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부모님 나이가 있으시니 더 늦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당시 아빠가 많이 편찮으셨던 상황이라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도 부모님께 슬쩍 얘기를 꺼내니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아빠는 제 얘기에 더 치료를 잘 받아야 되겠다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시기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던 날은 생각보다 걱정이 컸어요. 혹시라도 아들을 제가 뺏어간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나 반가워하셨어요. 아이고, 네가 우리 새아가구나. 아유, 너무너무 반가워. 우리 현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 우리 집에 시집와 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사실 우리 현수가 크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기도 했거든. 결혼하기 전에 현수한테 들었을지 모르지만
현수가 우리 집 생활도 책임지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둘이서 일도 하고 있고,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한테 기댈 일 없을 거야. 아, 그래, 그래. 우리가 이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애들도 다 결혼했으니, 우리들만 신경 쓰면 되니까, 니들도 이제 걱정하지 말고, 니들끼리 잘 살아. 그런데 우리가 여유로운 건 아니라서,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주기는 어려울 것 같구나. 그 대신, 우리는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없을 거야. 가족들도 그냥 다 각자 알아서 지들끼리 잘 살기로 했으니까 시집살이 걱정은 하지 말아도 돼. 아유, 그럼. 사돈댁에도 꼭 얘기를 해주렴. 사실 우리 집안 상황이 이러저러 하지만 전혀 시집살이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젊은 사람이라 시집살이 이런 건 하나도 몰라. 그러니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니까 너희 둘이서만 잘 살렴. 알았지? 결혼식 준비도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면 돼.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시댁에서도 친인척들이 별로 없다면서 초대할 사람이 없으니 작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결혼식은 소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결혼 준비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현수 씨,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 준비하는 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움받고 시작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꼭 한번 물어보라고 하셔서 나도 그냥 괜찮다곤 했는데 엄마는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어주고 싶대. 그냥 결혼식장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이런 거 부담하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셔서. 아, 그래? 아, 근데 나는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도 도움을 안 받는데 저가댁에 도움을 받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 물론 어머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정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기로 하자. 아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잖아. 지금부터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는 내가 결심한 마음이 안일해질 것 같아서 그래. 아, 맞아. 현수 씨 나랑 결혼할 때 다짐한 거 있다고 했었지? 그런데 시댁에서는 별 말씀 없으셔? 저번에 내가 전화하니까 그냥 안부만 묻고 바로 끊으시던데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내 생각하셔서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냥 편하게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는데 항상 전화드리면 얼른 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 시집살이 없다고. 엄마 아빠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우리 생각할 겨를도 없으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준비하면 돼.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아서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유진이 네가 어머님 아버님께 잘 말씀드려. 생각보다 쿨한 시댁 사람들과 걱정이 많았던 친정 사람들이 결혼 준비하면서 딱 다르다는 게 티가 났죠.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너무 많이 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걸 멀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투병을 하시던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상황은 반전을 맞이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엄마는 곧 쓰러지실 듯 힘들어 하셨고 저 역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와중에 생긴 일이니 전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결혼을 잠시 중단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현수 씨, 우리 결혼 잠시 중단해야 할 것 같아. 지금 당장 결혼식 올리기는 너무 부담이고 엄마도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결혼을 강행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1년만, 아니 한 몇 달만이라도 좀 옮기자.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시간 좀 줬으면 좋겠어. 아빠가 너무 급하게 떠나셨잖아. 엄마도 나도 너무 경황 없이 떠나보내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갑자기? 근데 유진아, 우리 결혼은 그냥 하기로 한 거잖아. 아버님 아프신 거 다 알고서 시작을 했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건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해서라도 계획했던 건 해야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에서도 이번에 결혼식 많이 기대를 하셨거든. 마지막으로 남은 자식 결혼하는 거라 주변 친척들한테도 다 말을 해놓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안 한다고 해버리면. 아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몇 달 좀 미룰 수 없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결혼식장 비용이나 이런 건 내가 위약금 부담할게.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래. 지금 그냥 결혼식 해버리면 엄마 더 힘드실 거야.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지금 위약금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래도 지금껏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미루자고 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결혼식 미룬다고 해서 바로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어떻게 그렇게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서 미루자는 얘기를 하냐고. 아버님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지만 이건 유진이 너희 집만 관련 있는 게 아니잖아. 당연히 결혼을 미룰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절대로 결혼을 미룰 수 없다며 강행을 요구했어요. 당장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결혼을 준비하던 당시에 단 한 번 불만이 없었던 시댁에서도 결혼식을 미룬다고 하자마자 결사 반대를 한다며 연락이 오곤 했어요. 현수한테 들었다. 결혼 미루고 싶다고 했다며? 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안 되겠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일륜지 대사고 가족 간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걸 네 감정 하나 때문에 미룬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들 결혼식은 3개월 후에나 치르는 거고 이미 준비한 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가 안 아팠던 것도 아니고. 네, 어머님 말씀 충분히 이해해요. 결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투병 중이었어도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고 아직 일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너무 급작스러워서요. 저도 엄마도 아직 마음의 준비조차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제가 결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단 몇 달간만이라도 조금 더 미뤄볼 수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 결혼할 거면 하는 거지 미루는 게 어디 있니? 사람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동안 니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하겠거니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별말은 안 했는데 솔직히 결혼 준비하는 게 우리 마음에 썩 드는 부분은 없었어. 근데 또 여기서 네가 결혼을 미룬다고 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감정이 생기겠니?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미루는 건 절대 안 돼. 이미 주변에 다 얘기를 해놓았는데 사돈 돌아가셔서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니. 시댁에서도 너무 반대를 하니 저는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고 말았죠. 특히나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하셔서 이 시기에 결혼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헤어질 결심을 하고선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는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실은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증이 생기셨고 저녁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계셔. 지금은 내가 같이 곁에서 자면서 엄마 돌보고 있지만 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 당신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나한테는 엄마도 중요해.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고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나는 내 마음도 편치 않을 것 같아. 어차피 결혼 날짜나 이런 건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아직 3개월 남은 거잖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결혼 준비하면서 아무리 이것저것 준비한 게 없다고 해도 어쨌든 결혼을 하는구나 마음을 먹은 거랑 안 먹은 거랑은 다르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랑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다시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나는 이게 더 이해가 안 돼. 내가 설명했잖아.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불면증에 우울증 생기셨다고. 그럼 나 결혼해서 엄마 괜찮아지실 때까지 친정에 있어도 돼? 그건 당신도 싫잖아. 그냥 결혼하기 전에 엄마를 좀 더 챙기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솔직히 우리 결혼 날짜 잡을 때도 처음에 우리 1년 뒤에 결혼하는 걸로 해서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했었잖아. 그러다가 실장 자리가 나와서 급하게 당겼던 거고. 그냥 그때 우리 원래 계획했던 날에 하는 거야.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예비 남편은 끝까지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죠. 그렇게 냉전 기간을 갖게 되면서 전 이대로 헤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남편은 연락을 먼저 해왔는데 남편이 제안한 말은 저도 너무나 놀라운 얘기였어요. 결혼 그냥 우리 원래 날짜에 하자. 장모님 걱정이라면 그냥 우리 모시고 살아. 그게 낫겠어. 장모님 내가 모시고 살 테니까 당신 그러면 결혼 그대로 해도 괜찮은 거지? 생각해보니까 이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어. 우리 그냥 장모님 모시고 살면 되잖아. 그러면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좋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지? 뭐? 갑자기 무슨 엄마를 모시고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단지 결혼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 뿐이야. 엄마도 우리랑 같이 사는 건 원하지 않으실 테고, 엄마 좀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우울증이랑 불면증 나아질 때까지만 같이 시간 좀 보내겠다고 한 거야. 엄마가 내년에는 이모 댁으로 가서 살겠다고 하셔서 괜찮을 것 같아. 아니야. 어떻게 어머님을 이모님 댁에 보내? 그냥 우리가 모시고 살자. 그게 나도 마음이 편하겠어. 당신이 장모님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었네. 장모님께 내가 말씀드릴게. 남편은 저에게 합가를 하자고 제안을 한 후에 바로 저희 엄마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당연히 엄마는 너무나 좋아하셨고 정말로 당신을 모시면 총담 38평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사주겠다는 제안도 하셨죠. 사실 제 걱정은 따로 있었는데 엄마보다는 시댁에서 이걸 허락해 줄 건가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어요. 결혼 그대로 하기로 했다며? 잘 생각했어. 결혼 그거 날짜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하는 게 나아.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어쨌든 잘 생각했어. 어머니도 모시고 살기로 했다지? 그래, 뭐 어쩌겠니? 안사돈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모시고 살아야지. 우리 걱정했다면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야 자식들 빨리 독립하는 날만 꿈꿔왔는데 합가는 아예 생각도 안 했었지 뭐.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현수 씨가 합가하겠다고 했을 때 제 머릿속에 어머님 아버님이 딱 떠올라서 너무 죄송했어요. 저희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지만 현수 씨한테도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소중한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합가를 한다고 하면 좋아하시진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뭐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이해는 하지. 안사돈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 않니? 어쨌든 결혼은 그대로 한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해도 될까? 이번에 주변에 현수 결혼한다고 했더니 친인척들이 좀 많이 온다고 하네. 그러면 지금 예약한 곳에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알아보니까 괜찮은 곳에 딱 같은 타임에 자리가 있더라고. 그쪽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거기가 원래 계약한 곳보단 좀 큰 곳이라서 비용이 추가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어머님. 시간만 맞으면 편하신 대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결혼 준비할게요. 안 그래도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정도는 해야죠. 부담 갖지 마시고 어머님 변경 정보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비용 결제할게요. 합가를 허락한 시댁에게 고마워. 전 결혼 준비를 다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 결혼 준비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내 작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저렴한 국가로 갔다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식장이 변경되더니만 지역 내에서 제일 비싸고 고급스러운 곳에서 예약을 했죠. 뿐만 아니라 없었던 친인척들 예단을 돌려야 한다면서 예단 리스트도 받게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어제 이걸 보내주셨는데 친척들한테 그래도 이불 한 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하시던데 당신 이거 알았어? 그 동생들 한복도 그냥 새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근데 당신 결혼식에 동생들 한복 안 입는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 아, 그거? 아니, 엄마가 친척들한테 나 결혼한다고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거 알고서는 너도 나도 다 참석하겠다 난리였잖아. 그래서 결혼식장 바꾼 건데 좋은 결혼식장 예약하니까 다들 기대가 큰가 봐. 원래 우리 예단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네. 원래 어른들 좀 고지식 하잖아. 엄마한테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아, 그래? 뭐 예단 준비하는 거야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고 보니 당신 신혼여행지도 바꾸겠다고 물어봤다며. 신혼여행 갈 시간 없다고 해서 우리 2박 3일만 여행하고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10일 동안 시간 낼 수 있게 된 거야? 아, 실은 나 회사 그만두려고. 결혼식 올 회사 동료들도 없고 그냥 그만둬서 나도 사업이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이번에 신혼여행 휴가를 얼마 안 준다고 하길래 이참에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갑자기 회사까지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고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결혼식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의 요구도 날이 갈수록 늘어났는데 전에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다음날 엄마는 아침 일찍 청담 38평 아파트 계약을 하러 남편과 다녀왔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온 남편은 부랴부랴 트렁크에 옷을 담더니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당신 어디가? 갑자기 트렁크에는 왜 옷을 싼 거야? 아, 시댁에 갔다 오려고? 아니, 말이라도 하지. 나 아직 준비 못했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나도 옷 챙길 테니까. 엄마랑 당신 부동산 갔다 왔을 때 나도 챙기고 있을 걸 그랬나 보다. 잠깐만, 금방 옷만 갈아입고 나올게. 아니, 너는 챙길 필요 없어. 이참에 잘 됐네. 그렇게 소중한 엄마랑 앞으로 잘 살아. 나는 가볼 테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더라고. 신혼여행 갔는데 내가 현타가 딱 왔지 뭐야. 아침부터 내내 고민했는데 지금 그냥 헤어지는 게 깔끔할 것 같아. 아, 아파트는 위자료로 알고 챙길게. 솔직히 내가 당신네 너무 맞춰줬잖아. 뭐? 지금 무슨 말이야? 헤어지다니. 지금 당신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당신 우리 엄마가
청담 아파트 준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였어? 아니면 그전부터 그랬던 거야? 야, 솔직히 말해서 너처럼 너만 아는 애랑 어떻게 사냐? 생일 선물이라고 차 떡하니 받으면서 자랑하는 사치스러운 애랑 어떻게 사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넌 네 배경 아니었으면 남자 못 만났어. 알아? 겉보리 서말만 있으면 처가 살이하랴? 정 나랑 살고 싶으면 네 엄마 놔두고 오던가. 못하겠지?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야. 남편의 말이 끝나고 남편은 트렁크만 딸랑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전 남아있는 남편의 모든 짐을 시댁으로 보냈고 그 다음 피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제가 늦둥이 외동딸이라는 점도 아빠가 아프다는 것도 모두 알고 저에게 접근을 했었더라고요. 전 회사를 부랴부랴 그만뒀던 이유도 저에게 좋지 않게 접근했다는 걸 누군가 알려줄까봐 그만둔 거였죠. 다행히 뒤늦게 결혼 소식을 들었던 남편의 전 직장 동료는 저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어떻게 저에게 접근을 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었고 거기다가 저와 연애를 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장인의 재산을 본인이 다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허세 많은 얘기를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가였던 아빠의 재산을 받아 본인 사업을 할 거라면서 그 수많은 친인척들이었던 사람들은 친인척이 아닌 시댁 사람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 초대한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내용들을 토대로 전 사기 결혼으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또한 시댁 식구들을 사기 방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행동은 재산을 얻기 위해 우리를 기만한 행동으로 인정되었어요. 남편은 그때서야 미안하다며 잘못을 시인하며 싹싹 빌었어요. 유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시 아파트 돌려줄게.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취업하는 것도 힘들어져.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갑자기 돈을 보니 눈이 멀어서 그만. 정말 미안해. 용서? 그동안 나랑 우리 가족들 기만하고선 이제 와서 용서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 처음부터 나 속이려고 접근한 거잖아.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지. 용서해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져. 나 이대로 처벌받으면 우리 가족들 굶어 죽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집 지금 파탄 났어. 정말 가족들도 다 알고서 그런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자고 한 대로만 한 거고 절대 잘못 없어. 잘못 없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니? 우리 집 돈이 어떻게 네 돈이 되는데? 그렇게 결혼하자고 난리 피운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호구인 줄 알았나 본데 이제 아니야. 당장 우리 인생에서 꺼져. 그리고 네가 받아간 아파트 매매 취소됐거든? 계약서 작성한 걸로 네 거 된 줄 알았나 본데 우리 엄마가 너랑 같은 줄 알아? 중도금만 내고 다 안 보냈으니 망정이지. 사기죄로 너 민사 보상도 해야 될 거다.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 집 다 망한 거 알잖아. 가족들 다 사기 방조죄로 처벌받고 나까지 처벌받으면 진짜 우리 집 망해. 어떻게 냉정하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애틋한 사이였는데. 애틋 좋아하네. 우리가 언제 애틋했니? 네 계략에 속아 넘어간 내가 얼마나 자책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알면 넌 그 처벌 가벼운 거야. 니까짓 거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거니까 각오해. 그렇게 남편은 사기죄로 복역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도 사기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남편이 벌어다 둔 돈으로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생활이 버거워지니 돈만 보고 다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상황이 나아지는 걸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죠. 호구처럼 제가 걸려들었지만 다행히 금방 이걸 알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며 저는 안정을 찾았어요. 그렇게 몇 년 후 엄마는 돌아가시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불효를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당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엄마 아빠가 마음 푹 놓으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해요.